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의 꽃이라고 불리는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래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만 잘 보더라도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가격 형성의 그림자라는 말도 있죠. 김치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상승장에서는 거래량만 잘 봐도 조만간에 가격이 크게 오르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르고 나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거래량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이 메이저 코인 중 하나인 리플을 가지고 한번 거래량을 적용을 해서 차트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비트코인으로 차트 분석 얘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비트코인으로 하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리플코인 홀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리플코인을 좋아하죠. 그래서 리플코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래량은 정말 중요한데요. 상단의 지표를 클릭하셔서 거래량이라고 검색하면 거래량이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추가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이렇게 차트 캔들이랑 좀 겹쳐져 보여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이 더보기란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옮기기라고 있습니다. 아래쪽 세 페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려가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기 편합니다. 우선 이 거래량을 우리가 확인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이렇게 눈에 띄게 거래량이 적다가 확 증가하는 시점, 또는 증가했다가 이제 감소하는 시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 즉 거래량은 결국엔 이 과거 섹터와 현재 섹터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어떤가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뭘 알 수 있냐? 이 거래량을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건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거래량과 이 차트의 지지 저항을 통해서 이 박스권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매수 타점인지 매도 타점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거래량이 지금 증가한 시점이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우선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은 횡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이 크게 움직임이 없고 조용하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이제 거래량이 올랐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더 오를까 떨어질까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래량 상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고 이 캔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4시간 봉인데요. 이 캔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진입 타점과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매매를 하려고 하냐? 우선 박스를 찾는 겁니다. 박스라는 건 이 공통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한 요 정도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4번에 가까운 터치가 있었죠. 그리고 또 공통된 저항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한 이쯤으로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박스가 하나 형성됐다라는 건. 차트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 누군가, 흔히 말해서 주식에서 뭐 주포 세력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이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익절하거나 또는 테스트하는 구간은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왜? 그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들도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넘어가고 나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은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이제 물량을 테스트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4시간 봉 기준으로 이 박스권은 이제 시작되는 기준 캔들이 생겼고요. 여기에서 진입 타점을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캔들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이 캔들 끝부분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박스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박스가 형성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박스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량을 확인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고 빠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크게 실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구간이 어떤 캔들이죠? 바로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박스가 완벽하게 돌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도 1차 진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캔들을 기준으로, 뭐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손절은 박스 상단선이 깨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진 거 확인하고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겠죠. 나쁘지 않은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쭉 가격 상승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매수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47.6% 이걸 레버리지를 뭐 진짜 10배만 썼다고 해도 470%가 넘어가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르고 나서가 이제 문제입니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했죠. 그럼 우리는 이 캔들로 이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올라가려고 했으나 조금 뭔가 밀리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박스를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이제 공통된 이런 부분들 또 지지와 저항을 찾아줄 거예요. 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또 찾아주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 캔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캔들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손절을 해줄 필요도 있겠죠. 그와 별개로 또 이 구간이 사실은 또 최종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찾았던 상단 구간이죠.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 돌파하면서 이 구간이 또 강한 지지 라인이 되면서 여기서 또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첫 스타트가 나오는 거래량이 실린 상승 캔들과 그리고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실린 상승 캔들은 해석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못 가게 됐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들어온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봉 캔들 다음 캔들도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은 아니죠. 많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박스권 지지라인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서 이 캔들 또한 누군가 이제 물량을 받았다는 거죠. 즉 이 구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강한 가격 상승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일단 지지가 나온 거는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좋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어떤가요?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상승됐죠.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지만 그렇죠. 이 구간까지는 반등을 했지만 이 구간까지는 시도도 하지 못하고 이 구간까지는 돌파를 했지만 지지받는 듯 했지만 다시 돌파되고 저항을 받고 결국엔 나중에 되면 이 구간까지도 뚫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가 이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이런 구간도 우리가 확실한 구간이죠. 거래량이 이제 실린 구간 돌파하려고 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무리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결국 최종 지지 라인에 말할 수 있는 이 구간까지 이제 뚫리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또 뭘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거래량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제법 큰 수익을 내면서 익절이 이미 끝난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번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익절을 한번 했겠죠. 그리고 선물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잡아서 이 구간까지 가져갈 수 있었을 거고 부분 익절을 하고 더 빠지는 것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뭘 봐야 될까요? 이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죠. 이 과거에 횡보하던 구간보다도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또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걸 찾아내면서 매수 진입 타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매수 물량을 모아야 돼요.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쭉 떨어졌다가 여기가 바닥이다 해서 진입했다가 이렇게 또 한 번 하락을 해서 또 물량을 뺏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한 번에 올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원웨이로 쭉 빠지죠. 하락이 크게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 캔들이죠. 거래량이 사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강한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거다. 근데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또 이런 박스 구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라면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바닥선에서 1차 매수를 했을 겁니다. 1차 매수를 하고 그리고 좀 상승이 나오다가 이 저항 라인 부근에서 또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매집한 평단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풀 매수를 한 게 아니죠. 부분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가요? 쭉 빠지다가 이번에는 또 힌트를 주죠.
보죠. 이 양봉 캔들이 출현을 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여기에서 우리는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1차, 2차 매수를 하게 되니까 평단가가 같은 비중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기 있던 평단가가 그래도 한 2분까지는 올라오게 되겠죠. 박스가 형성되니까 여기에서 뭔가 이 지지 구간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으로 여기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박스 구간이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리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분 익절을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 또 과거에 있었던 이 저항 라인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고 여기가 이제 박스가 이제 생긴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박스의 상단 부분이 어떻게 되죠? 향후 강한 또 이런 지지 라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새로 나온 이제 박스의 상단 부분이죠. 돌파하고 나서 또 고점이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죠?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 돌파된 라인, 여기에서 우리가 익절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3차 매수, 여기에서 4차 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이 나오죠. 얘도 사실 거래량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번에 매수하고 거래량이 실리는 캔들들, 양봉 캔들이 출현하는 걸 보고 마음 놓고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의 한 평단가를 한 이 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여기서 들어갔다고 하고 쭉 올라가게 되면은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0%가 넘는 그런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익절을 할 수 있냐? 왜일까요? 가격이 올라갔죠. 고점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터지는 거래량은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위의 구간에서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은 이렇게 바로 물량을 터는 구간, 또는 누군가 물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이미 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털 필요가 있습니다. 털고 나면 여기서 또 지지를 받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덕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매수 타점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지받았으니까 들어가더라도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하게 되네요. 제가 박스를 쳐서 볼 건데요. 또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박스가 또 돌파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실리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구간, 그리고 캔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올라갈 때 한 번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또 돌파하고, 이런 구간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를 만큼 올랐는데 거래량이 터졌네? 떨어질 수 있겠다.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박스가 쳐졌죠. 만약에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우리는 자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모습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거래량과 캔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이 간단한 원리만으로도 어떤가요? 내동매매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찾으면서 이렇게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이 차트 가격 형성의 그림자라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차트와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또는 그 특정 세력,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매매 기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거래량과 관련된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원리, 그리고 이 박스권의 상하단, 이 원리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가차없이 손절과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기회를 주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1년도 안 남았죠.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서 암호화폐는 큰 상승이 있었던 불장이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원칙만 잘 지키면 큰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현물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 매매를 하죠.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는 또 숏을 진입해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해서 2차 수익으로 시드를 북복리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모두가 큰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